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고려학교 교장을 맡은 최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희 고려학교 공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약간 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요. 저희가 세 반으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고려학교 소개나 디퍼러닝에 대한 소개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2016년 1월에 처음 체인지 메이커 퍼실리테이터 연수에서 체인지 메이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만나면서 교육 생태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었고 체인지 메이커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체인지 메이커는 뭔가를 실천을 해보는 것 그리고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2016년 2월에 바로 학교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런 연수를 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해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체인지 메이커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분은 체인지 메이커를 처음에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지금은 뉴스망고의 대표로 있는 김한희 대표와 저의 얼굴을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요.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매달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6년 4월에는 학생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선생님들 이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역시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 이후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체인지 메이커를 실천했는지를 나누는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실제로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이 직접 와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10년부터 체인지 메이커를 제가 접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활동 학생들하고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업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실천을 하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실천한 것을 책으로 묶어서 내게 됐고요. 그때쯤 사실은 이제 디퍼 러닝이라는 책을 번역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제가 그 전에 번역서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생님들 세 분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디퍼 러닝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사들끼리만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밖에서도 교육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스망고와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얼마 전에 9월에 디퍼러닝이 출간되었고 출간 기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퍼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배운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뜻을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지 않고 이제 디퍼 러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교육계에서 그대로 쓰는 것은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용어를 쓰는 미국의 디퍼 러닝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학습 환경과 구분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통칭해서 부른다고 보면 되고요. 배움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한 분야를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 그래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얕은 수준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배운 것을 다른 것에 전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이 있는 배움.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배운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와 재미를 깨닫고 몰입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총칭을 디퍼러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디퍼러닝, 뭐 체인지 메이커 교육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교사들이 제가 그 고려학교를 만들고 교사 성장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임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러닝의 정의를 실제로 이제 디퍼러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디퍼러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real world skills through meaningful experiences.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트랜스퍼하는 게 전이. 그래서 그들이 한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배운 것을 다른 곳에 전이할 수 있다. 이런 정의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한다 했을 때 이런 정의에서 출발했을 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아쇼카라는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2016년에 그 체인지 메이커 퍼스트 연수를 아쇼카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아쇼카는 사회혁신 기업가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에서는 학교 밖에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혁신 기업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의 목적은 교사의 역할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 이런 사회혁신가를 기르는 일에 그 밑거름이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살아가는 힘이란 문제 해결력, 공감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표현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경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찰하는 능력.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성찰 능력과 그다음 실천력, 행하는 것, 자기 주도 학습력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단 뭐 이렇게 성적이나 공부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사 학교의 역할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혁신 기업가, 쉽게 말해서 체인지 메이커를 가 갖춰야 될 자질과 역량을 길러줘야 되고 체인지 메이커를 양성하는 체인지 메이커 학생들에게 너희들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라 디퍼 러너가 되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 스스로가 체인지 메이커 디퍼 러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교사 성장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체인지 메이커를 접했을 때 가장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내가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이미 그 자체로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개념이 창조적 자신감이라는 거였는데요. 내가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덜 완성된 것이라도 세상에 꺼내놓을 자신감을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체인지메이커 연구에 책을 내고 디퍼러닝 번역에 도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 자신감을 발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착수한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르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체인지 메이커 역량을 기르고 디퍼 러너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업에 적용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디퍼러닝을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PBL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프로젝트 해결의 연속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그 BI라고 해서 PBL을 지원하는 굉장히 PBL에 관련해서 권위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골드 스탠다드 PBL에서 7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요소와 디퍼러닝은 어때야 된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퍼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PBL이든 뭐 체인지 메이커든 기업가 정신이든 이런 여러 가지 학생 중심 활동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GIS PBL에서 공개할 결과물을 강조하는데 역시 디퍼러닝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을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사선택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것,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래 간의 배움을 장려하라. 여기서 GSPB에서 말하는 비평과 개선도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개선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 집중하고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라는 것도 역시 학생들이 성찰을 통해서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BI에서 얘기하는 PBL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탐구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과 역량을 배우는 교수법.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역량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PBL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다루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PBL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실제 상황이요. 교내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문제 행동이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저소득층 주거 지역을 개선한다든지 야생동물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PBL은 바로 이제 체인지 메이커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PBL, 디퍼러닝, 뭐 체인지 메이킹 절차, 그리고 테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테드에서 이제 운영하는 테드 에드라는 그런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공통점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라. 그리고 학생들을 세상과 연결시켜라.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학생들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흔히 선생님 영어 왜 배워요? 수학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몰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PBL이든 로프르든 뭐 디퍼러닝 로프르든 이런 교육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어떤 한 분야에 몰입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신경 써서 PBL을 디자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공개할 결과물이에요. 공개할 결과물은
누군가한테 실제 청중을 대상으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온라인 게시물을 한다든지 공유회를 한다든지 요즘 뭐 많이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공개할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만 보여준다 아니면 뭐 엄마한테 보여준다는 것과 실제 대중에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당연히 참여도와 몰입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성이라는 요소도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공개할 결과물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프로젝트 상황이 실제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GSPBL 외에 디퍼러닝에서 6가지 디퍼러닝 역량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디퍼러닝에서 뭐 학생들의 의사를 증폭시키고 공개 결과물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역량으로 학업에 대한 마인드셋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협력을 기를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배우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학업 내용을 숙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식적인 면과 역량적인 면을 다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퍼러닝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소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디퍼러닝이라고 생각하고 뭐 디자인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니까 디퍼러닝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2019년 들어서 2학기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이따가 제 발표 타임에 자세히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셨고 보셨듯이
제가 뭐 자료조사라든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을 쓰고 그냥 제가 검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학교 밖의 일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주제를 정한 것도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저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룹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공감. 뭐 단순히 도와줘야 되겠다기보다도 또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이 이제 난민을 돕겠다는 그런 전제에서 물론 주제는 제가 던지긴 했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그래도 느낀 점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디퍼러닝을 보면 디퍼러닝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BL하는 학교가 이렇게 미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BI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매트스쿨이라든지 유텍 하이스쿨, 뭐 하이텍 하이스쿨 이런 식으로 이런 혁신적인 학교를 다 휴렛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공유회도 하고 서로 아까 처음에 제가 체인지 메이커를 처음 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하나의 무브먼트인데요. 여기에서 시사점이 바로 그냥 교사들끼리만 모여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 그리고 지역 교육 담당자, 그다음에 정책 위반자, 그다음에 뭐 박사님, 이런 뭐 교수님, 이런 연구자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교육에 관한 비전을 나누고 뭔가 실제로 실행해보고 또 서로 피드백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시사점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에 앞장서서 유스망고 아까 설명드린 유스망고와 저희 고려학교 같은 이런 교사 성장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무브먼트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자료집을 보시면 유스망고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찰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이미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 존재 자체로 학생들에게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 내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서 좋은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지금 수업에 만족하고 내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커뮤니티를 위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한 해 한 해 만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어떨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어떨지, 교장교감쌤이 어떨지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교사의 운명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함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맡아도 괜찮을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연수를 가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은 정작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 정책 입안자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들끼리만 아니고 큰 교육 생태계로 봤을 때 학교 밖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과도 계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래학교라는 형태의 이런 교사 자발적인 성장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 유명한 사람한테, 강의자한테 배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체인지 메이커 정신이죠. 이미 나는 충분한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는 이런 성장 모델이 많이 퍼뜨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래학교에서 얼마 전에 고래학교 교가를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데 저희는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래학교와 디퍼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고래학교 교가를 들으면서 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고래학교 공유에 오신 분들 부디 좋은 시간이 되고 선생님들의 고민을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 고래학교 선생님들에게 긍정 에너지 받아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교직 생활을 계속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래 해삼 해삼 오징어 오징어 바닷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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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 바닷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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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 바닷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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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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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로 가는 교사들 모임 고래학교 친구들 꿈은 크게 뭐든지 도전해 실패 좀 해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 넓은 세상 누릴 거야 그런 굳은 믿음이 없다면 고래 동무가 아니지 설레는 마음으로 다 모여 고민하고 준비하지 반짝이는 아이들 보면 지친 맘에 꽃피네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 우리 멀리 있다 해도 서로 굳은 버팀목 되는 고래학교 동무들 아득하게 넓은 바다 자유롭게 헤엄치네 혼자서는 무섭지만 동무들이 함께 있어 함께 사는 밥들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힘을 줘야 해 우린 그렇게 가르쳐야 해 높지 않고 멀지만 헤엄치는 고래처럼 아이들과 우리 서로 챙기고 이끌어준다네 삶을 속삭이고 공감하며 깨닫고 실천하네 선한 물결에 전파자 우리 체인지 고래학교